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펠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어제 이제 면담을 가졌는데 저희가 이제 진행되는 도중에 이제 끝나고 난 직후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동훈 대표 측 인사들이 오늘 오전부터 굉장히 좀 강하게 성토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회동 자체가 뭐 결과적으로는 빈손 회동이 돼버렸다라는 일단 평가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친한계 인사들이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혹은 대통령실에서 준비한 어떤 의전 자체가 조금 모욕적이었다라고 평가하는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오히려 그런 그 목소리들의 반박을 일일이 하면서 동시에 거꾸로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 그러니까 여야 대표회담을 먼저 발표한 것 자체가 좀 의아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반박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제 여러 언론 매체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대통령과의 만남을 서너 시간 정도 앞둔 시점에 굳이 야당 대표와 민생 정치를 논한다면서 회담 성사를 발표하는 거 그거 자체가 다른 의도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거나 혹은 회담 성과가 별거 없을 거를 미리 좀 예상을 해놓고 야당 대표하고 협조하는 모양새를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는 여야 회담 발표 자체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동행명령장 발부, 그러니까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발부됐었던 그 동행명령장 발부라든지 야당 의원들의 대통령 관저압 대치 이런 것들이 이어지던 그 시점에 동시에 나왔다. 그거 자체가 무슨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례 없는 그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을 때 국회에서 여당은 뭐 하고 있었냐라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법사위 회의장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이거 망신주기용이다라고 이제 강하게 좀 성토를 하긴 했습니다만. 당 차원의 공식적인 대응은 없었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어떤 섭섭함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담의 성과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끝나고 나니까 거의 감정 싸움 형태로 여러 가지 어떤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뉴스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이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각각 그 친한계 쪽의 단독과 대통령실 쪽의 단독이 충돌하는 현상을 목격을 하셨을 텐데 대통령실 쪽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그 면담 과정에서 발생했었던 의전 논란 그거는 실제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제 한동훈 대표가 한 25분 정도 기다리게 됐던 그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북한의 러시아 파병 같은 위중한 국가 안보 현안 때문에 나토 사무총장하고 통화를 대통령이 하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또 영국 외무장관과의 접견이 겹쳐 있었기 때문에 그 일정들 때문에 잠깐 늦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현장에서도 홍철호 정무수석이 한동훈 대표한테 사정을 즉각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고 윤 대통령도 도착하고 나서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직접 또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설명을 했고 안보 관련 사안이었기 때문에 양해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설명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한동훈 대표 측의 인사의 얘기를 좀 건너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정해진 외교 수순에 따라서 이제 진행되는 거니까 한동훈 대표가 좀 어디 자리에 좀 앉을 수 있게 좀 배려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서서 기다리게 만들었다 이 그렇습니다. 얘기죠. 다른 장소로 좀 이동을 시켜서 대통령 올 때까지 좀 시간을 좀 보내기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서서 그렇게 이제 방치하는 거는 뭐 이제 극단적으로 말하는 친한계 인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상 예전에 이제 수사검사들이 피의자를 일부러 이제 한동안 방치해서 기죽이기를 하던 어떤 그런 행태하고 비슷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반발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한 2시간씩 늦어가지고 원래 정상회담을 하면요. 상대방이 어떤 기선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거 비슷한 거라는 해석도 나오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기선 잡는데 능하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둘이 대표회담을 할 때는 서로 늦기 경쟁을 하는 일도 있었는데 어제 이제 그런 어떤 지각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설명은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장소와 그 세팅과 관련된 그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그 장소가 대통령실 본관에 있는 집무실이나 어떤 접견실이 아니고 이 뭐 파인그레스라고 따로 이제 조성한 정원의 한 켠에 딸려 있는 부속 건물이었다. 근데 그 부속 건물이라는 게 원래는 이제 미군들이 사용하던 건물, 오래된 건물을 이제 개조한 거라서 조명 자체도 좀 다소 어둡고 분위기가 대통령실에서 좀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을 주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대표 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원탁 테이블을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동등한 입장에서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라는 어떤 그림을 만들기 예. 위해서 원탁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요청을 했는데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거절하고 직사각형 형태의 테이블을 배치했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건너편에 앉고 한동훈 대표의 왼편에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실장을 앉히는 형식. 이것도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배석한 사람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이제 부하, 이제 참모기 때문에 보통은 대통령의 뭐 오른쪽 뒤쪽에 약간 이제 빠져서 그렇죠. 앉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구성이 되기 마련인데 이례적으로 비서실장과 대표를 여당 대표를 나란히 앉혔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동급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하려고 이 구성을 한 거 아니냐라는 항의를 한 건데요. 여기 대해서 한동훈 대표 측에서 보면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뭐냐하면 당신과 나는 동급이 아니야. 이렇게 느끼기 위해서 기획된 것이라고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해석할 만한 상황 아닌가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건데 아주 디테일하게 의전을 따진다고 하면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무슨 얘기도 하냐면 원래 같으면 마주 앉는다고 했을 때는 대통령하고 이 여당 대표가 완전히 딱 정확하게 마주 앉을 수 있도록 좌석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상식적으로. 정진석 비서실장이 들어오면서 한동훈 대표하고 정진석 비서실장의 사이쯤에 대통령이 마주 앉는 양상이 됐다. 그러니까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직접 눈을 마주치는 그 어떤 그림도 안 되게 하려고 일부러 일종의 삼각형 형태로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뭐 이게 홀된 논란으로 번지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는데 원형 테이블을 요청하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에 처음 본다. 이런 일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화에서 테이블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정부 수립 이후 처음 본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당장 한동훈 대표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난번에 여야 영수회담 한다면서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는 원형 테이블에서 하지 않았느냐, 나란히 앉아서 하지 않았느냐, 왜 한동훈 대표만 그 대접을 안 해주느냐라는 또 반발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형식의 문제인데 본질의 문제는 지금 워낙 성과물이 없으니까 아예 얘기가 안 되면서요. 뭐 이 어떤 한동훈 대표가 원래 의도했던 김건희 여사 문제나 이런 데에선 지금 어떤 해결책의 근처에도 못 갔다 이런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건 형식에 대한 문제만 서로 어떤 감정 싸움을 하다 보니까 무슨 뭐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탁 짜가지고요. 네네. 이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좀 약간 뒤끝이 장렬하는 모습인데요. 양쪽에서. 말하자면 이건 이제 일종의 감정 싸움인 셈인데요. 대통령실이 뭐 어떤 사진을 공개했는데 대통령의 표정이 뭐 분노한 표정이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 뭐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 쪽에서 준비해 갔던 얘기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이제 공개했었던 소위 이제 3대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이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는 걸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어떤 그 성과 없음의 결과물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반응이라고 한다면 어제 원래 같으면 기자들 앞에서 한동훈 대표가 직접 브리핑을 하는 결과 브리핑을 하는 것까지 준비를 했었다고 하는데 뭐 물론 직접적으로 공지까지 나온 건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다 알려졌다가 최종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이제 국회에도 들르지 않고 곧바로 일종의 이제 퇴근을 해버렸고 그때 이상했죠 이미? 그렇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이미 좀 얼어붙었다라는 느낌을 기자들도 이제 현장에서 받았고요. 박정하 비서실장이 대신 브리핑을 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3대 요구 사안과 뭐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을 했다라는 정도만 브리핑을 하고 기자들이 또 그런 부분들을 좀 물어봤습니다. 뭐 결과가 그렇게 썩 안 좋은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 표정이 어땠냐라고 이제 박정하 대변인한테 물어봤는데 박정하 대변인의 표현으로 따지자면 날이 어두워서요? 해가 져서 날이 어두워서 표정을 보지는 못했다. 궁색합니다, 약간. 라는 얘기까지 그만큼 한동훈 대표의 표정이 안 좋았다라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거꾸로 좀 입증하는 셈일 텐데 일단 한동훈 대표가 회동에서 굉장히 좀 구체적인 사안들을 대통령한테 요구를 했다 혹은 요청을 했다라는 게 한동훈 대표 측의 설명입니다. 예를 들면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이나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해서 실명 고려를 하면서 이런 인사들이 공공기관의 낙하산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뜻을 전했다는 겁니다. 강훈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정치 입문하던 초기부터 핵심 참모 역할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한국관광공사의 사장직에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를 총괄했었고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정확한 상황이 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증언했었던 김호진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한국공항공사의 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사람 다 이런 어떤 그 공사 사장을 맡을 만한 전문성이 없다라는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와중이라서 아마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을 지적한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고요. 특히 좀 그 언론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활동 중단을 한동훈 대표가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본인도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미 많이 자제를 하고 있지만 꼭 필요한 공식 의전 행사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한동훈 대표의 요구처럼 활동 중단하고는 거리가 먼 답변이 셈이고요. 최근에 이제 대통령실 발로 나오고 있는 소위 제2부속실 설치까지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면 오히려 이제 공적 활동을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뜻으로 들리는 거라서 여당의 요구 조건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덧붙인 얘기가 뭐냐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의혹을 규명해야 된다라는 3대 요구 조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미 일부 의혹의 경우에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그리고 의혹이 있다면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구체화를 해서 가져와 달라. 어떤 뭐 대통령실 관계자의 표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적어서 제출해달라라는 식의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대통령실의 소위 김건희 라인 인사들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마찬가지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일을 했다는 건지 적시해가지고 제출해달라라고 했다는 거고요. 이게 제기에만 그렇게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치를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조치할 내용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활동 중단과 관련해서도 이미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할 게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상당수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어떤 대답은 한 마디도 안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 라인 정리와 관련해서도 구체성이 없으니까 들어줄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고, 김건희 여사의 활동 중단에 대해서도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뭐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할 어떤 조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의혹 규명과 관련해서도 뭐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혹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뭐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치할 것이 없다. 한동훈 대표 측 입장에서 해석하면요. 표정이 굳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아무것도 안 들어준 셈이고요. 오히려 오늘 아침에 좀 그 놀랐던 이야기는 뭐였냐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에서 이제 밝힌 내용인데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우리 당 의원들이 위헌적인 특검법을 브레이크 걸어주는 것은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이제 치하를 하면서 이 뒤에 덧붙인 말이 더 중요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여러 의원들을 한 30여 명 정도를 지난번 재의결 때 설득을 해가지고 특검법 통과를 막았는데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에는 감당하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 그럼 못 막아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어느 시점에서 우리 당 의원들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야당 의원들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결과가 온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지 않겠냐. 하려면 이거네요, 그러니까. 했습니다. 그냥 뭐 의역을 붙이자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내가 어떻게 하겠냐. 너희들이 만약에 야당 편에 서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뭐 할 테면 해봐라.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는 의역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도 참 힘들어져요. 특검할 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뭐 어떻게 해가겠어? 뭐 이런 거 해봐. 뭐 이런 얘기로 이제 들릴 수도 있는. 그리고 말입니다. 하나 또 이게 어떤 하도 뭐 아까 얘기했지만 이 뒤끝이 장렬하는 상황이라서요. 어제 밤 얘기도 상당히 어떤 뭐랄까 양측이 참 지금 저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 특히 뭐 대통령실이겠죠. 뭐냐면 여당 대표를 불러서 면담이라고 또 표현을 했으니까요. 굳이 면담을 해놓고 밥은 먹여서 보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굳이 여당 대표는 숟가락 하나 놓으면 되는데 보내고 다시 또 다른 사람은 불러요. 또 그 자리에다. 사실 이제 오늘 아침에 전해진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부분 대통령실 발로 나온 얘기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밤 얘기도 대통령실 발인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만찬 얘기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 면담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릴 때 면담 시간이 좀 애매하다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오후 4시 30분으로 처음에 잡혔었는데 예. 그 시간이라는 건 이제 차담으로 치자면 그러니까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라면 보통은 오후 2시나 3시쯤을 예. 잡고요. 그래야지만 이제 만약에 대화가 길어졌을 경우에도 저녁 식사 시간을 이제 침해하지 않으면서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2, 3시 정도를 정치인들이 잡는데 예. 그 시간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늦게 잡을 것 같으면 한 6시나 6시 30분쯤 잡아서 예.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얘기를 좀 길게 하는 방식. 이런 걸 보통 취하기 마련인데 4시 30분이라는 건 굉장히 애매한 시간이에요. 예. 차담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예. 만찬과 연관했을 때도 애매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만찬을 별도로 대통령이 약속을 잡아놨었다는 겁니다. 예. 그것도 이제 여당의 중진 의원들하고의 약속이었다는 예. 거고요. 아니 여당의 중진 의원들을 만날 것 같으면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굳이, 한동훈 대표하고 기왕 이제 만남이 끝난 김에 한동훈 대표도 어제 상황을 보니까 그냥 그대로 국회에 안 들어오고 퇴근을 한 걸 보니 일정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같이 가자고 해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한다거나 예.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는 늦게 자연스러운 걸 넘어서 인간적 정리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 남이고 적도 아닌데. 예. 그런데 그 자리에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배제를 예. 하고 초청을 하지 않고 대통령은 그 만찬장에 간 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별도로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건 네.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쪽에서 밝힌 스토리대로 하자면 그런 건데 연락이 왔길래 갔는데 대통령하고 이제 중진 의원들이 있었다라는 식의 이제 해명을 오늘 기자들하고 만났을 때 하더라고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원래 애초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 모임을 뭐 구성하거나 대통령과 만날 자리를 따로 만들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이 당내 파트너인 원내대표만 따로 불러서 일종의 이제 갈라치기를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보면요. 이런 면담을 왜 합니까? 무슨 얘기냐면 불러가지고 저쪽에서 요구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주고 어떤 약간의 망신 주기 비슷한 모습은 펼쳐지고요. 이건 서로 더 어떤 감정만 상하지 왜 모일까요? 이런 거를. 예. 그러니까 사실 뭐 단순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고 예. 끝나고 나서는 별도의 모임, 그것도 이제 당내의 중진급 의원들과의 모임을 만들었다는 거는 당에 대한 장악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거를 일종의 이제 과시를 하면서 반대로 한동훈 대표한테는 그럴 힘이 없다는 거를 보여주는 행사가 됐던 것 아닌가. 그거로 해석되죠. 예, 그 얘기는 싸우자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고 이제 거기에 이제 덧붙이자면 할 테면 해보라라는 헌법에 관한 태도가 결국 그것과 연결되는 맥락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런 표현밖에는 잘 생각이 안 나요. 참 막무가내군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해석하자면 이런 부분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실제로 특검법을 야당과 같이 추진을 하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참여할 만한 친한계 의원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되물은 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그래? 어디 볼까?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명태균 씨가 오늘 김건희 여사랑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를 추가로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뭐 내용 자체는 예전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알려졌던 내용이긴 한데 화면을 또 직접 공개했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왜 공개를 했냐면 어제 강혜경 씨,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고 명태균 씨의 측근이었던 강혜경 씨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가지고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영적 대화를 통해서 교류를 많이 했다라는 취지의 이제 발언을 했는데 그걸 반박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강혜경 씨가 어제 뭐라고 했냐면 명 씨가 김건희 여사와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고 주변에 여러 번 자랑을 했다. 명태균 씨 본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어제도 소개를 해드렸던 앞을 못 보는 무사와 뭐 이 혼자 걷지 못하는 주술사 얘기 뭐 이런 것들을 했고 그리고 뭐 윤핵관 3명의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명태균 씨가 뭐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을 삶아먹는 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몽을 해줬다. 뭐 이런 얘기를 또 공개를 했고요. 추가로 명태균 씨가 이제 꿈자리가 사나운데 비행기 사고가 날 것 같다라고 김건희 여사한테 조언을 해서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출국 일정을 바꾼 적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영향을 미친 게 한 3번 정도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그 중에서 이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셨을 때 윤 대통령이 조문을 생략했던 일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하고 동남아 순방을 갔을 때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 가지 않고 다른 일정을 수행했었던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다 명태균 씨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맞다라고 하면서 명태균 씨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반박하는 차원에서 글을 올린 건데요. 오늘 페이스북에 오전에 올렸습니다. 그 지라시의 내용을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보낸 겁니다. 예. 올해 4월 6일 날짜인데 명태균 씨한테 이제 그 보낸 그 정보지의 사설 정보지의 내용을 보니까 최근 김건희 여사가 천공 스승과 거리를 두고 명태균 씨와 국사를 논의한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러면서 명태균 씨가 뭐 사주를 봐주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이준석 전 대표의 사주를 봐준다든지 혹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예. 이유에도 명태균의 조언이 있다든지 이런 얘기가 좀 들어 있고요.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한테 점사비 그러니까 아마 복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복채를 받지 않으면서 더 신뢰를 받았다. 김건희 여사가 고민이 있을 때마다 명태균한테 전화를 걸어서 국사까지 논의한다는 소문이 있음이라고 이제 끝나는 사설 정보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한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세상에 천벌 받을 사람들이 많네요. 여사님 그냥 저냥 이런저런 얘기 끝에 소문이 있음으로 끝나네요. 책임 소재 불분명하게 라고 돼 있는 데서 이제 대화가 끊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의도는 김건희 여사가 이런 어떤 지라시를 보냈는데 말이 안 된다는 자기의 어떤 답변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는 근거 없는 것이었다. 이걸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아마도 이제 명태균 씨의 취지 중에는 강혜경 씨가 이런 일종의 사설 정보지를 보고 거짓 증언을 한 것이다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캡처 화면을 올리면서 국정감사에서의 위증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된다라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강혜경 씨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거짓말의 근거는 김건희 여사도 나한테 보냈던 이 사설 정보지 아니냐라는 얘기일 텐데 제가 좀 해설을 좀 해드리자면 이 4월 6일이라는 날짜, 올해 4월 6일이라는 날짜는 아마도 뉴스토마토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 매체가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취재했었던 올해 1월에서 2월에 걸친 그 취재 기간이 지나간 뒤였기 때문에 이 지라시가 만들어지던 시점도 아마 이 어떤 취재가 이루어지던 시점들과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의 상당수가 강혜경 씨의 증언들과 겹치는 걸로 봐서 주변 탐문을 해서 나왔었던 내용들을 아마 기사화 준비를 했을 거고 그중에 일부가 사설 정보지 형태로 흘러나온 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김건희 여사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이 정보지만 딱 명태균 씨한테 보냈거든요. 해석해 보자면 당신과 나 사이에 있었던 내밀한 얘기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라시의 형태로 돌아다니느냐. 그런 상황도 가능하죠, 분명히. 라는 일종의 힐란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이것이 꼭 그걸 부인한 어떤 내용은 아닐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명태균 씨가 세상에 천벌받을 사람들 많다.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소문이 있음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거 소문을 누가 모아놓은 것 같은데요. 라는 해명일 것 같고요. 뒤에 덧붙인 얘기가 뭐가 더 있었을 것 같은데 잘라놓은 것도 아마 명태균 씨의 의도가 있었을 것 같다.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자료들을 잘라서 지금 노출시키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전에 그 소위 이제 오빠 논쟁 때도 그 텔레그램 메시지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대화가 절대 어떤 그 강혜경 씨가 주장한 말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는 대화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 그렇습니다. 어떤 맥락을 봐야죠. 어떤지는 더 어떤 여러 가지 맥락의 다른 강혜경 씨가 워낙 어떤 어제 보셨지만 여러 가지 증언을 하는데 굉장히 어떤 이것은 들은 내용이고 이것은 내가 직접 들은 내용이 뭐 이렇게 딱딱 구분을 하는 게 굉장히 어떤 그런 일들을 정확하게 많이 해본 사람의 말이에요. 보면. 어제 국정감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혜경 씨가 특히 이제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본인도 처벌 위험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이제 상세하게 좀 해설을 한다든지 혹은 뭐 야당 의원들의 어떤 특정 질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질의나 명태균 씨의 범죄 문제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그건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선을 긋는다든지 그 태도에서 봤을 때는 이제 신뢰도를 조금 더 면밀하게 검증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